사람은 사랑을 약속할 때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단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가 찾아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요는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더 이상 설렘이 아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친숙함이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과 침묵으로 변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침묵의 틈새로 낯선 시선이 스며든다. 그 시선은 처음에는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그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이 사랑의 끝일까? 아니면 나도 몰랐던 나의 시작일까? 외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무겁다. 그것은 배신과 상처,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동반한다. 하지만 융 심리학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사람은 사랑을 약속한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어떤 마음은 이미 채워진 듯 보이는데도 허기를 느끼는가? 윤근 말한다.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 삶의 배경에서 속삭인다. 그 속삭임은 때로 우리의 선택을 뒤흔들고 우리가 믿어온 자아의 이미지를 깨뜨린다. 그리고 외도는 그 무의식이 드러나는 강렬한 방식 중 하나다. 우리는 종종 외도를 단순히 사랑이 식었거나 욕망이 커져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종종 우리 마음속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밀어낸 자기의 일부가 손을 내미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를 엿보며 더 강렬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내면과 대화하는 긴 과정이기도 하다. 처음에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익숙함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 기대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 틀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갈망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자신도 놀랄 만큼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 낯섦 속에는 우리가 억눌렀던 감정 인정하지 않았던 욕망, 혹은 잊고 살았던 자기 모습이 담겨 있다. 외도는 단지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신호일 수 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이미지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다. 남성 안에는 여성성의 영혼인 아니마가, 여성 안에는 남성성의 영혼인 아니무스가 있다. 우리는 평생 그 내면의 반쪽을 찾아다닌다. 때로는 그것이 배우자에게서 드러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외도의 순간은 바로 그 내면의 반쪽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때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낭만적 운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자기 이해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외도는 아픔을 남기지만 동시에 자기 성찰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욕망과 사랑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사랑은 타인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고 욕망은 그 순간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 이 둘은 종종 얽히고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융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자기 발견의 문턱이라고 말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없이는 자신의 깊은 욕구와 두려움을 마주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한다. 외도의 본질을 도덕의 잣대만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바닷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이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아마도 우리가 몰랐던 자기 자신이 서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렵고도 미묘한 순간은 어쩌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속도가 서로 달라지는 때일 것이다.
한 사람은 여전히 익숙함과 안정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익숙함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다. 의식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아서 우리는 그 섬 위에서만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바닷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은 보지 않으려는 수많은 욕망과 두려움이 잠들어 있다. 외도는 바로 그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외도는 단지 더 젊고 더 매력적인 사람을 향한 단순한 끌림일 뿐이라고.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림자가 자기 존재를 주장하는 순간이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숨기고 싶은 자기의 부분이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도덕적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시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 외도의 순간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끌리는 동시에 그 사람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본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열정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자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외도의 본질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욕구와 맞닿아 있다. 융은 인간 내면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성의 이미지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성의 이미지다. 우리는 평생 이 내면의 반쪽을 찾으려 한다. 결혼 초기에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이 이미지를 발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로 채워지고 무의식은 다시 그 이상적인 이미지를 찾기 시작한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외도 상대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외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억눌린 자기의 한 부분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 순간의 묘사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를 안정적인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생각한다. 하지만 융은 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존재라고 보았다. 외도는 그 변화를 강제적으로 그리고 종종 고통스럽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이후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은 외도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끝낸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을 외면한 채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융은 진정한 자기 성장은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외도를 단순히 잘못으로만 규정하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자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물론 이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말이다. 배신당한 사람은 분노와 슬픔 혼란 속에 빠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속에서만 자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외도를 통해 자신이 사실은 안정보다 열정을 더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어떤 사람은 외도의 상처 속에서 자신이 관계에서 얼마나 통제와 안전을 필요로 하는지를 본다. 이런 깨달음은
모두 그림자가 보내는 메시지다. 그림자는 도덕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욕망과 두려움, 갈망과 결핍의 언어로 말한다.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자는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외도는 바로 그 극단적인 표현 중 하나다. 융은 무의식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을 제시했다. 이는 무의식 속 인물이나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대화 상대로 불러내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과정이다. 외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다. 때로는 그것이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과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다른 사람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외도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맥락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 무의식의 패턴,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 얽혀 만들어낸 복합적인 현상이다. 융은 인간의 내면이 4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4기능 중 어느 것이 발달하고 어느 것이 억눌렸는지가 우리의 선택과 관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감정 기능이 억눌린 사람은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외도는 억눌린 감정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강하게 추구하는데 이는 종종 안정된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융은 개성화 individuation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이는 한 사람이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여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개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자아의 죽음과 재탄생을 경험한다. 외도는 그 과정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도는 기존의 자아 구조를 흔들고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강제로 불러오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혼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외도는 자기 인식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렇다면 외도를 경험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융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 인정이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충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는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대화다. 외도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융이 말한 적극적 상상을 활용하면 우리는 무의식 속 욕망과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찾고 있는 내면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외도의 대상이 상징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이나 억눌린 욕망임을 깨닫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외도 이후의 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더 명확히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양쪽 모두가 자기 성찰과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도는 단순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만 남게 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외도를 용인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융의 관점에서 이해란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판단은 종종 우리를 단순한 결론에 묶어두지만 이해는 우리를 변화로 이끈다. 외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그 이해는 궁극적으로 더 성숙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경우 외도를 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 외도를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갈망,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만든 무의식의 패턴을 봐야 한다. 외도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봐야 한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필수적이다. 결국 외도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귀결된다. 우리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된다. 융은 말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외도는 바로 그 무의식이 운명처럼 나타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외도라는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이런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서 그 사건이 어떻게 두 사람의 무의식이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두 개의 의식과 두 개의 무의식이 만나는 복잡한 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지만 무의식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무의식의 대화가 의식의 대화를 압도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게 된다. 외도는 바로 그 균열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다. 융은 무의식을 단지 개인의 경험이 쌓인 영역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으로 보았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원형 아르케타입이라 불리는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이 존재한다. 외도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원형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유혹자라는 원형은 고대 신화와 문학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 원형은 단순한 성적 매력을 넘어 인간의 변화와 변형을 이끄는 힘을 상징한다. 외도 상대가 우리에게 강렬한 매혹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단지 개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원형을 깨우기 때문이다. 이 원형적 만남은 종종 강한 운명감을 동반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운명이었어. 하지만 융은 이런 운명감이 무의식의 투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투사란 자신의 내면 이미지를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심리적 작용이다. 외도의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의식 속에서 갈망해온 이상적인 이미지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우리 인생을 완성해줄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의 투사와는 다른 개별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종종 실망과 혼란을 불러온다. 외도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무의식의 투사가 강력하게 작용해 현실을 덮어버리지만 시간이 흐르면 투사는 서서히 걷히고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투사가 걷히고 난 뒤에도 그 사람과 진짜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발견한 내면의 욕구만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끝낼 것인지, 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한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도를 단지 도덕적 실패로만 보면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이해의 렌즈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의식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 어떤 남성이 결혼 생활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자. 그는 이 공허함을 무시하려 하지만 어느 날 직장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 강한 매력을 느낀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것 같은 활기와 자유를 지니고 있다. 그는 점점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고 마침내 관계를 맺게 된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성은 단순히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 속 아니마가 상징하는 활기와 자유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상징의 매개체였을 뿐이다. 반대로 어떤 여성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무심함과 감정적 거리감에 지쳐 있다. 그녀는 우연히 자신을 깊이 이해해 주는 남성을 만나 마음을 열게 된다. 그는 그녀가 갈망하던 지적 교감과 따뜻한 지지를 제공한다. 이 경우 그녀는 자신의 아니무스 내면의 이상적인 남성성을 그 남성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경우 모두 핵심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이미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상징하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외도의 경험은 단순한 상처나 파괴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통로가 된다. 마지막으로 융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의식은 계속해서 더 강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 것이다. 외도는 그 강한 신호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더 자유롭고 성숙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 외도를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의 힘은 단지 개인의 욕망과 결핍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사람과 삶을 함께하기로 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외도의 혼란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융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개성화의 길로 이끈다고 말했다. 개성화란 자신 안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 온전한 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외도와 같은 사건은 기존의 자아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저항을 느낀다. 왜냐하면 익숙한 삶의 틀을 깨는 것은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바로 그 불안 속에서 가능하다. 융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했다. 외도라는 경험이 바로 그 두려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보물이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보물은 자신이 오래도록 외면해온 내면의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한다. 외도를 단지 관계를 파괴한 사건으로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인지. 첫 번째 길은 더 쉽다. 상처와 분노를 붙잡고 상대를 비난하며
그 사건을 자신의 피의 서사로 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결국 우리를 같은 무의식의 패턴 속에 가둔다. 두 번째 길은 훨씬 어렵다. 상처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이 길은 용기와 성찰, 그리고 깊은 자기 정직함을 요구한다. 외도 이후 관계를 유지하든 끝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이다.